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서브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는 사실 거의 맨 마지막쯤에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서브 페이지부터 많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그간 영상 업로드한 것 중에 대부분은 메인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실 메인은 독특한 컨텐츠이고 해당 사이트에 없는 레이아웃을 메인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서브 페이지는 또 새로운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서브 페이지는 다양한 레이아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레이아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메인 페이지보다는 서브 페이지를 많이 작업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만약에 먼저 작업하셨더라도 서브 페이지에 가실 때는 새로운 페이지가 아니라 연관된 페이지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코드는 기존 있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은 헤더 요소와 그리고 푸터 요소 쪽이 있겠죠. 그래서 헤더와 푸터를 남겨준 나머지 이 본문에 관련된 그 메인 요소들은 좀 덜어내시고 서브 페이지에 가실 때는 메인 요소만 따로 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서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드를 보시게 되면 우선 헤드 요소 안에가 좀 중요한데요. 여기 index.css가 있었죠. 그리고 스와이퍼를 썼었고, 그리고 여기도 스와이퍼와 jQuery 그리고 default.js에서 제가 직접 짠 코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서브 페이지로 갔을 때 어떤 파일을 유지시킬 거고 어떤 파일을 없애야 되는 건지. 우선은 index.css를 파일명만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첫 페이지 전용 CSS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index.css 파일을 들어가 보게 되면 헤더를 지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쭉 또 내려가 보면 푸터를 또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페이지 중에서 회원가입 영역을 해볼 텐데 헤더 요소 그대로 디자인이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푸터 요소가 유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은 서브 페이지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덱스 전용 CSS에 넣는 것이 아니라 뭔가 CSS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보통 그런 것들을 style.css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style.css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에 뿐만 아니라 인덱스 서브 페이지 통틀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CSS만 모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index.css에 있는 것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style.css로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총 CSS 파일이 두 개가 되겠죠. index.css와 왼쪽에 있는 것이 index.css, 오른쪽에 있는 것이 style.css인데 index.css에서 헤더 부분을 제거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헤더는 모든 페이지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푸터 부분도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슬라이드 BTM도 포함이에요. 여기 디자인을 보게 되면 슬라이드 BTM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 페이지에 존재합니다. index.css에서는 실제 본문 헤더 푸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만 코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해 주고 그리고 style.css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헤더랑 푸터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슬라이드 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석 처리로 해봤을 때 이 부분은 레이아웃이죠. 레이아웃. 헤더와 푸터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서브 페이지 공통 디자인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면 브라우저를 뭐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전혀 달라진 점이 없죠. 똑같이 다 유지가 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분리만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여기 슬라이드가 계속 있습니다. 푸터에도. 그렇기 때문에 스와이퍼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폴트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브 페이지 시작할 때는 요 index.css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index.html 작업했던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서브 1.html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서브 1.html이 되고요. 헤더, 푸터 제외하고 나머지 없애주겠습니다. 우선 index.css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요소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맞네요. btm 슬라이드 btm 요거는 놔둬야 되죠.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헤더와 푸터만 남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로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헤더와 푸터는 바뀌지 않고 주로 이 컨텐츠 부분만 계속 바뀌는 형태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작업할 건 여기만 작업하면 된다. 서브 페이지는 지금 보면 그 밑에 부분이 꽉 차 있죠. 원래 가운데 정렬인데 이렇게 깨진 이유가 제가 CSS를 잘못 분리해서 그래요. index.css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ndex.css를 보면 여기 블록의 자식의 div가 가운데 정렬되는 코드가 있어요. 이게 콘텐츠 공통 디자인이라고 제가 정의는 내려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인덱스에서는 요 각각 단락마다 가운데 정렬의 제목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텍스트를 정리를 했지만 얘네들은 우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덱스에서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서브에 있는 푸터 영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style.css로 넘길게요. 이걸 자르기 해서 저장시키고 이 부분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슬라이드가 된 이유는 메인 요소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메인 요소의 정의 내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러지? 코딩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얘도 블럭이라고 했구나. 자,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보면 여기에다가 블럭하고 div 구조해가지고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 마진용 오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데 이 섹션에다가 div를 넣어서 그래요. 블록의 자식의 div. 그래서 방금 복사한 코드가 style.css에서 블록의 div 이 구조를 맞춰줘야만 슬라이드가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메인 요소 자체를 잡아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는 가운데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덱스 이제는 필요 없고 서브 페이지를 만드는데 서브 페이지의 메인 요소는 이제 중앙 배치할 거다. 중앙 배치라는 것은 이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메인 요소는 인덱스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컨텐츠라고 해놓고 이 컨텐츠 영역은 이렇게 패딩은 안 할 거고 마진용 오토와 가로 크기만 있으면 되죠. 패딩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자체는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죠. 왜냐면 메인 요소 자체를 가운데 정렬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부분 만들기 전에 우선 우리가 체크박스는 미리 만들어 놓은 적이 있고요. 이미지를 추출해야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미지를 각각 추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미지가 보이진 않네요. 다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지부터 슬라이스 하겠습니다. 원래 레이어가 살아있으면 바로 잡아서 슬라이스 해줄 수 있지만 현재는 캡처된 이미지를 가지고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미지가 크기가 같겠죠? 같기
때문에 위치만 맞춰주고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딱 맞게 하는 방법은 우선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원하는 거 누른 다음에 그냥 이 상태 레이어가 잡히니까 그대로 드래그 마켓 툴로 드래그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 레이어만 이 부분만 복사 붙이기가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원하는 레이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PNG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쉽게 가능하죠. 자,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화살표도 필요하겠죠. 이 화살표도 정확하게 재서 작업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는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이미지를 추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CSS 입힐 때 좀 많이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왔고요. 이제 HTML 부분 넘어가 볼까요? 자, 보면서 코딩하기 편하도록 코드를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메인 요소 할 차례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섹션은 필요 없고요. 내어쓰기 해주고 자,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필요 없네요. 복붙을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이죠. H2겠죠. 제목이니까 회원가입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텝입니다. 스텝은 각각의 위치로 어느 위치가 있다고 미리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뭔가 넘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서형 목록인 OL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은 안 되는 거죠.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형태로 작성만 해주시면 되고요. 위아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하게 되면 알아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CSS로 BR 치거나 CSS로 디스플레이 블록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블록 요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좀 편하게 될 거예요. 숫자 미리 입력해주고 텍스트 작성해줍니다. 제가 아이콘들이 각각 다른데 NTH 차일드로 하겠습니다. NTH 차일드로 하게 되면 가뿐하게 할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서비스 이용 약관 회원가입의 서비스 이용 약관 부분이기 때문에 하위 제목으로 분류를 시켜야겠죠. H3 서비스 이용 약관 해주고요. 동의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이블로 인풋으로 체크박스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레이블 연결해주고요. 동의합니다. 작성해 줍니다. 자, 다음에는 div인데 스크롤이 생겼죠. 아이프레임이 아니라 오버플로 오토로 제작하는 거고 가끔씩 좀 초반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그냥 텍스트 에어리어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안에 CSS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텍스트를 제가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하고 쭉 올라가 볼까요? 뭔가 텍스트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 써 있지만 우리가 여기 8번, 9번, 10번, 11번부터 없잖아요. 12번부터 없나요? 특수문자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런 것보다는 비포 컨텐트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텐데 우선은 사이트 예상을 좀 해보고 사이트를 좀 보다 보면 이 앞에 숫자만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컨텐츠들을. 우선 H3고 이건 H4겠죠. 약관에 대한 어떤 하위 제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H4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제 몇 조는 전부 다 H4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찾아야죠.
제 몇 조 다 찾아서 지적을 해줍니다. 사실 이 약관 쪽이 굉장히 좀 귀찮아요. 생각보다 많이 손이 가고, 컨텐츠는 우리가 금방금방 그냥 넘어가는 컨텐츠인데 실제 회원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면 약관 다 안 읽잖아요. 네,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도 분석을 해야 되고, 비록 사람들이 읽진 않지만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제목, 내용으로 분리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나씩 코딩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서 일반 문단은 그냥 피요소로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요소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1, 2, 3, 4, 5, 6, 7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OL이겠죠. 순서형 목록인 OL로 잡아줍니다. 여기까지죠. 그냥 각각 li라는 얘기입니다. li 숫자 앞에 li가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를 다 시켜주셔야 돼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요게 문제네. 끝에는 각각 해야겠네요. 복사해서 멀티커서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비포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하고 비포로 나중에 제어를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 동글뱅이를, 숫자 동그라미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 동그라미 부분은 OLLI로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고요. OL이 들어가고요. LI 닫고.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또 OL이네요. 이 부분은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만들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무조건 회원가입이 있는 사이트들은 100% 이런 형태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제작을 해야지 좀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갑자기 숫자 동그라미에서 일반 숫자가 나왔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4번 하위에 다시 리스트로 분류시킨 거예요. 우선 전부 다 그러면 li라는 거겠죠. 전부 다 li로 만들게 되는 거고, 닫기 하고 중간에 닫지 않아야 될 요소들을 따로 잡아서 닫아주겠습니다. 2줄 이상은 여기 안 잡히네요. 잘. 그래서 한 줄짜리는 뒤에 붙이고 2줄짜리는 따로 편집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 숫자, 일반 숫자들은 이 li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심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OL이 다시 한번 순서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화면 크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도 숫자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패턴을 알 수 있는 게, 숫자 동그라미는 첫 번째 깊이다. 그리고 일반 동그라미, 일반 숫자는 두 번째 깊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CSS로 비포로 숫자를 제어할 때, 카운터로 숫자를 제어할 때 기억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이 부분이 저기잖아요. 약관이잖아요. 약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항목이 변형하거나 했을 때마다 앞에 넘버링을 달라지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 5번째가 빠졌어. 그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뭐 10개라고 했을 5개가 빠졌으면 총 5줄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숫자가 계속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카운터로 굳이 손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글씨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OL이 나오게 되고 패턴이 많이 없죠. 제목 있고 P가 있고 그리고 OL이 있죠. 그렇게만 나오는 UI입니다. 현재 계속 코딩하다 보면 이 패턴도 같이 생각하면서 코딩을 좀 해주셔야 돼요. 패턴을 못 잡고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코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뒤에 갈수록 코드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는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해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본 사이트에서.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직접 따라치고 타이핑 하는 건 없어요. 대부분 기획자가 기획서를 주고 SB나 컨텐츠 수집한 거 이런 걸 정리해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한테 전달하게 되면 그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또는 디자인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 디자인 파일 안에 있는 걸 텍스트를 복사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저는 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많이 하지만 따라치는 걸 많이 하지만 대부분 복사 붙이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제 오타율도 적어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였나요? 잠깐만요. 생각 없이 했네. 여기 부분이네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OL로 끊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포함된 거죠. 여기에서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어주고 요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오진 않았지만 맞네요. 대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OL이고요. 근데 약관은 진짜 은행 쪽이 많이 길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여쓰기해서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li 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반복 작업이 많습니다. 이 분야가 반복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앞에 숫자 지워주고 여기는 OL로 시작한다고 했죠. OL로 다시 리스트 안에 리스트 만들어주고 얘 안에 포함된 리스트이기 때문에 포함관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숫자는 CSS로 자동화를 시키려고 지금 삭제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고요. 각각 닫아주고요. 여기서도 거의 다 왔나요? 좀 뒤에 부분이 많이 길기 때문에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자르고 여기까지만 코딩하고 뒤에는 어차피 계속 반복이거든요. 좀 특별한 컨텐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코딩을 하고 15번째부터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자, 여기까지를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있거든요. 여기도 한 번 더 코딩을 하고 이 부분 약관도 같다고 위에 내용이랑 같게 복사 없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디자인 패턴이 나오면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디자인을 보게 되면 여기 제목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그 부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H3로 한번 분류했었어요. H3 개인 정보 수집 이렇게 해주고 인풋 체크박스죠. ID 해주고요. 레이블로 폭값 연결해 줘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반복이 되죠. 어떤 것이 반복이 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약관 내용들, 이 약관 내용이 상당히 좀 원래 많습니다. 양이. 또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약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쇼핑몰 같은 거 전자상거래 뭐 약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각오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전체 동의합니다가 있네요. 그러면 복사해서 여기에 레이블 연결해주고 전체 동의합니다. 넣어줍니다. 띄우고요. 근데 다음 버튼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버튼 요소 다음이기 때문에 링크로 작업할게요.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네요. HTML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쭉 올려서 다시 보면 클래스는 현재 넣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 CS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